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나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다시 제안하는 행정조치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과정에서 현역 미군의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 50명 이상이 구금된 것으로 AP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는 주정부에만 총 30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국 이민 관련 재정 적자 보전 프로그램, 일명 바이든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일에 맘다니 뉴욕시장은 42개 온라인 소매업체들에게 전동자전거 허위 광고에 대해 경고하며 판매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나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다시 제안하는 행정조치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교관 자녀와 이른바 적성국 외국인 자녀, 부모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시민권 자동 부여 범위를 좁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선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이후 적용 범위를 조정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으로 수정헌법 14조의 해석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얻어주려는 이른바 출산 관광을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조치에도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사가 임신한 외국인의 미국 방문 목적이 출산이라고 판단할 경우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민자 권익단체와 헌법 전문가들은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권리라며 이번 조치 역시 법원의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과정에서 현역 미군의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 50명 이상이 구금된 것으로 AP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6명은 이미 미국에서 추방됐으며 일부는 군인 가족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신청할 기회를 제공하는 군인 가족 가석방 제도를 신청한 상태에서도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민주공화 양당 행정부는 군인들이 해외 파병이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역 군인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이민 단속을 자제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 같은 보호가 크게 축소됐다는 분석입니다. 가족이 구금되면서 일부 군인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긴급 휴가를 사용하거나 파병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군복무 자체가 가족의 이민법 위반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군인 가족 관련 체포 사례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군인 지원단체와 전직 이민당국 관계자들은 가족의 구금과 추방이 군인의 사기와 전투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존 보호장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는 주정부에만 총 30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국 이민 관련 재정 적자 보전 프로그램, 일명 바이든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경찰관 인력 채용, 첨단 단속 장비 구입, 불법 체류자 임시 구금시설 신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으려면 아이스의 287지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요구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87지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교육을 받은 로컬 경찰과 교정 당국이 불법 체류자를 식별하고 체포하거나 아이스가 해당 이민자를 데려갈 때까지 지역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조건으로는 뉴욕이나 뉴저지처럼 피난처 도시들로 지정된 주들은 지원금을 수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20개 주정부들은 이민 단속 비협조를 이유로 연방 지원금을 차단하는 행위는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조치라며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 5일 42개 온라인 소매업체들에게 전동자전거 허위 광고에 대해서 경고하며 판매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시정부는 이날 해당 판매점의 법정 속도와 출력 제한을 초과하는 전동자전거를 즉시 판매 중단해야 한다는 명령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18일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대 $2,00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시청 인근에서 최고 시속 30마일까지 달릴 수 있는 불법 전동 자전거를 타던 17세 청소년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단행됐습니다. 당국은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뉴욕시 법률을 위반하는 위험한 제품들을 합법적인 기기들처럼 허위 광고하며 판매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공공도로에서 판매나 운행이 금지되는 전동 자전거의 기준은 모터 출력이 750W 이상, 최고 속도가 시속 25마일을 초과하는 제품들입니다. 스탠드업 전동 스쿠터의 경우에는 무게 100파운드 이상, 최고 속도가 시속 20마일을 초과하면 금지 대상입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표준시험 읽기 ELA에 응시한 3에서 8학년 학생들 가운데 합격선인 능숙한 수준에 도달한 비율은 48%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5% 하락했습니다. 반면 수학 합격률은 57%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읽기 성적 하락은 주로 3에서 5 저학년층에 집중됐습니다. 5학년의 경우 14% 폭락하며 전학년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3학년은 11%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뉴욕주 교육 당국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과거 시험 기준점을 반복해서 낮추는 등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번 결과로 인해 학교의 실제 학업 성취도 수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교육국 NYSED의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면 자녀가 속한 학군과 학교의 성적을 뉴욕주 전체의 평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리포트 카드를 통해 학군 내 학생들의 능숙도 수준, 합격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택 소유주의 평생 재산세 부담이 평균 37만 5천 달러로 집계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1만 7천 달러보다 220%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는 뉴저지 주민의 첫 주택 구입 평균 나이인 38세부터 평균 수명인 79세까지 부담하는 재산세 납부액을 추산한 수치입니다. 뉴저지주의 평균 재산세율은 현재 2.47%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다른 주들과는 달리 교육부와 지방정부가 매우 독립된 구조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과 치안 유지에 투입되는 비용들을 지역 주민의 재산세로 충당하는 상황입니다. 뉴저지주를 뒤이어 일리노이 2위, 코네티컷 3위, 뉴욕이 6위 그리고 아이오와가 10위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의 실효 재산세율은 1.55% 수준입니다. 지난 5일에 연방상원은 예방의학 전문의인 에리카 슈워츠 박사의 CDC 국장 인준안을 찬성 51표, 반대 4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말에 수잔 모나레즈 전 국장이 해임된 이후 약 1년 동안 이어졌던 CDC의 국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당시 모나레즈 전 국장은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보건부 장관에 맞서 새로운 백신 자문위원회 구성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슈워츠 후보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과학을 배신하지 않고 명확한 증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지침을 제공하겠다며 백신 찬성론자로서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슈워츠 후보자는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인정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슈워츠 후보자가 공식 취임할 경우 로버트 케네디 장관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소폭 늘었지만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한 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신청은 19만 9천 건으로 전주의 수정치 19만 8천 건보다 1천 건 증가했습니다. 4주 평균 신청 건수는 19만 8,750건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는 신중하지만 기존 직원을 대규모로 내보내는 움직임은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주 이상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신청자는 지난달 25일 기준 약 18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이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최근 버라이즌과 업스, 아마존, 디즈니, 스타벅스,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들이 감원에 나선 가운데
7월 전체 고용까지 예상 밖 감소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실업수당 신청이 증가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고용이 시장 예상과 달리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7일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2만 3천 개 감소했습니다. 5월과 6월 고용 증가폭도 기존 발표보다 합쳐 10만 3천 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월 평균 일자리 증가는 약 6만 1천 개로 지난 해보다는 개선됐지만 최근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는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6월 4.2%에서 7월 4.1%로 낮아졌지만 고용시장 개선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달 약 26만 4천 명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61.4%로 떨어져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는 공립학교에서 약 5만 개, 음식점과 주점에서 2만 6천 개, 소매업에서 1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건설업은 2만 2천 개, 제조업은 5천 개 증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은행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법사위 소속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우려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H마트 롱아일랜드 시티점이 오늘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스마트카드 회원 대상 감사 세일을 열어 최대 80% 할인 및 $50 이상 구매 시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남성이 온라인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올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계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 후보와 무슬림 압둘 엘사에드 미시간주 상원의원 후보 등 진보 성향의 젊은 정치인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스페인 마드리드 서부 산불 피해 지역의 재건을 위해 8만 유로를 기부했다고 마드리드 시장이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에 168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AI 반도체 생산단지 테라펨를 건설합니다. 스타벅스가 오는 8월 25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가을 대표 시즌 음료인 펌킨 스파이스 라테를 판매합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판사와 검사의 대결을 다룬 법률 예능 2판 4판 창과 방패를 오는 19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총 10편에 걸쳐 공개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리며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최저 기온은 7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9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